뒤에 가보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 세 개가 더해져서 7이다. 단 문자는 아닌 정수. 아닌 정수. 그러니까 0 또는 자연수다 이 말이지. 0 또는 자연수.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뭐 연필이 7개 있는데 3명이 나누어 가지는 거야. 그지? 빠짐없이, 남김없이.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세 사람이 각자 받은 연필 개수를 적은 것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세 사람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7번 불러내는 거지. 그죠? 얘네들이 중복되는 거야, 얘네들이. 여러 번, 7번. X, Y, Z 3명으로부터 중복을 허락하여 7번 호명을 해. 누구든. 누가 됐든. 그럼 이름이 불릴 때마다 연필을 한 개씩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또 투표하고 똑같잖아요. 맞죠? 투표. 후보자 3명에 유권자 7명 있는 투표. 무기명 투표 상황과도 같아. 자, 그러면은 3H7이다. 되겠지? 3H7이고 계산은 9C7에 92, 94, 36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죠? 뭔지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여기서 조건이 바뀌어. 단 모든 문자는 자연수. 모든 문자는 자연수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일단 얘한테 한 개, 얘한테 한 개, 얘한테 한 개. 이렇게 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일단 나눠줘. 한 개씩. 어차피 순서 안 따지니까. 개수가 7개가 다 똑같은 거라서 구별도 안 되고. 한 개씩 일단 줘.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는 몇 개를 나눠주면 돼? 4개 나눠주면 되지. 그죠? 한 개씩 먼저 준 다음에 이제 3명에서 4개만 더 나눠주면 되잖아. 이렇게. 요 과정을 보면 이제 이렇게 바꿔놨어요. x가 자연수인데 얘를 x 프라임 더하기 1, y는 y 프라임 더하기 1, z는 z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을 하고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그러면 아닌 정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x, y, z에 대입을 하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더하기 3은 7. 넘어가면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0 또는 자연수, 0 또는 자연수, 0 또는 자연수니까 똑같다. 중복조합. 그러니까 어쨌든 중복조합을 직접 쓰려면 그 문자의 조건이 음이 아닌 정수여야 돼.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다가 포함이 되는 거다. 원래는 거기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변형을 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만약에 뒤에 많이 변형이 있어. 만약에 또 세 번째는 x는 짝수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x는 짝수이다. x는 짝수이다. 이렇게 되면 이 경우를 나눠야 돼. x가 이제 2일 때, 4일 때, 6일 때로 나누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조건이 붙으면 조금 더 이제 경우가 우리가 셀 때 귀찮아지는 거지. 많이 조는데, 응? 교실이 너무 덥나? 자, 정신을 좀 차려봐. 응? 나중에 헷갈린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런 방정식의 정수해 이 테마는 여기 뒤에 아주 다양한 예들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몇 개 보기로 하고 일단 진행을 하자. 응?
자, 그 다음 57쪽으로 가보자. 57쪽. 약간의 이제 변형이 있다. 이거 87의 1번. 뭐냐. 같은 종류의 선물 4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해. 4명에게 남김없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문제는 뭐, 몇 개가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몇 개가 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2명만 자, 이건 어떻게 될까? 약간 변형이 됐어. 이 조건 때문에. 이 4명을 뭐 A, B, C라고 해보자. 어떻게 시작할까? 이건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야 돼. 공식이 없어. 뭐 간단하든 복잡하든 간에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서 문제풀이 시작부터 자기가 계획을 세워야 돼. 뭐 고정된 틀이라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뭐 조합 계산, 중복조합은 어떤 건데 어떻게 계산, 요 정도만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각자야. 각자 알아서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출발을. 자, 이거 의미가 와닿나? 사실이 와닿지, 그지? 이게 설명이 자기가 스스로 설명이 붙을 수 있어야 돼. 계산식을 보고. 자, 괄호 한다. 그 다음에는 뭐냐? 2H4 빼기 2. 자, 이게 답이야. 이해됐나? 승민! 뭐! 뭐샷! 이거 이해돼? 자, 2H4는 뭔 뜻이야? 4명 중에서 뽑은 2명을 대상으로 그 2명이 중복이 허락되는 거지. 2명 중에서 누군가가 중복으로 등장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선물을 4개를 나눠주는 거다. 근데 여기 빼기 2는 뭐게요? 둘 중에 한 명이 다 받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지? 4, 0, 0, 4 이렇게. 근데 그 2명은 꼭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2가지를 뺀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요 대표적인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 2번은 뭐냐? 같은 종류의 연필 2자루와, 자, 연필이 2자루가 있고, 연필 2자루, 그 다음에 볼펜이 5자루 있어. 근데 얘를 서로 다른 필통 3개에 나누어 넣는다. 남김없이. 서로 다른 세 필통에 남김없이. 자, 비어있는 필통이 생기지 않도록 나눈다. 비어있는 필통 없다. 그럼 이제 옵션이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그지? 원래 중복조합을 그냥 적으려면 빈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세 필통은 뭐 서로 다른 3명의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뭐 A, B, C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일단은 연필을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볼펜을 나눠줘도 되고 반대로 해도 돼. 네? 반대로 해도 돼. 그럼 어떻게? 연필 2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3H2니까 6가지거든요.
2H3이 아니야. 3H2야. 맞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이걸 나눠주다 보면, 경우가 둘로 나눠지네. 연필 두 개를 세 명에게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우가 두 가지인가? 이런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 1, 0.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맞지?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볼펜 나눠줄 때 얘네들은 일단 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비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얘 경우는 이제 볼펜을 나눠줄 때 요 놈한테 한 개를 먼저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치? 아까 우리가 중복조합의 계산이 왜 컨비네이션으로 변하느냐 설명할 때 했던 생각들이 이렇게 실전에 티 안 나게 자기도 못 느끼는 사이에 막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거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겠지, 그죠? 이게 A냐, B냐, C냐 세 가지가 있고 그때마다 이제 볼펜 두 개는 일단 한 개씩 주고 시작하면 볼펜 세 개가 남지. 그럼 뭐 해야 돼? 곱하기 3H3을 해야 된다고. 3H3. 요거는요. 요것도 세 가지가 있겠지, 그지? 못 받는,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해도 되고, 한 개 받는 사람 두 명이 누군지를 정해도 되고, 3C2나 3C1이나 똑같이 3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일단 볼펜 5개 중에 한 개를 얘한테 주고 시작해야 돼. 그치? 그럼 4개가 남잖아요. 그럼 3H4. 이렇게. 요런 유형이 실전에 주로 출제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옵션을 줘서 통째로 공식 한 번에 안 되게. 그럼 어떻게? 케이스를 구별할 수 있느냐까지 추가하는 거야. 근데 구별을 하고 보면 이제 공식이 먹히는 거지. 각각의 구별된 케이스 안에서는 공식이 작동할 수 있는데 이 전체는 한 가지 공식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변형된 문제들도 대응할 수 있다. 다음 쪽에 가보면 봐봐. 정수해의 개수 구하는 문제 나와 있죠? 익힘에 58쪽에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데 또 조건을 막 달았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봐둬라. 뭐 특별히 이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거라고 본다. 자, 다음 60쪽에 기출문제 96번 60쪽. 자, 4명에게 A, B, C, D에게 똑같은 서클 8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데 항상 그렇지. 이게 꼭 체크해야 돼. 어떤 문제는 남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 꼭 체크를 하세요. 남김없이인가 아닌가. 자,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개 이상 받는다. 그 다음에 학생 A는 학생 B보다 더 많다. A 받은 수, B가 받은 수보다 많다.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다. 그럼 우선은 각 학생이 적어도 한 개 이상 받은 수를 먼저 세. 자, 가를 만족
만족하는 경우의 수.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일단은 4명에게 한 개씩 주고 나서 보니까 4개가 남는다, 그지? 그러면 4H4, 7C4, 7C3, 7, 6, 5, 35가지. 그랬지? 네. 그런데 A가 받은 개수가 B가 받은 개수보다 많다.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세나? 응? 뭐 A가 뭐 7개 아니 뭐 A가 몇 개 최대 몇 개 받을 수 있어? 5, 1, 1, 1. A가 5개 받았을 때, A가 4개 받았을 때, 3개 받았을 때, 2개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야 되잖아, 그지? A가 5개, 4개, 3개, 2개. 이 경우를 세워서 더한다. 해볼까? 일단 작전. 다른 경우가 있다. 이거를 35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분류를 한다. 분류.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분류하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돼.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A가 B, A, B가 받은 개수가 같을 때, A가 B보다 많이 받았을 때, A가 B보다 적게 받았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자, 여기서 핵심은 봐봐. A가 B보다 많이 받은 개수를 많이 받았을 때와 A가 B보다 적게 받았을 때의 이 방법의 수가 어떨까? 같아. 왜냐하면 둘이 공평한 조건으로 나누기를 했으니까. 맞습니까? 응? 그지? 누가 더 특별하게 유리하게 나누어 받지 않았단 말이야. 둘이 똑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라서 이 둘이가 같다가 핵심이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35개 중에서 같은 경우를 세고 반으로 나누면 그지? 답이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그래서 비교를 해봐. 그래야지 이제 너희들이 내공이 쌓이게 돼. 이 아이디어가 더 유용하다. 응? 대체로 경험상 그런 걸 쌓아야 나중에 뭐 시험 볼 때 2가지 다 해보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 그럼 평소에 공부할 때 해야지. 62쪽으로 가보자. 62쪽에 뭐 있냐? 이것도 이제 경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공식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야. 대부분 그래. 대부분 기출들을 보면 62쪽에 102번 자 x가 1, 2, 3, 4, 5 y가 원소가 3, 4, 5, 6, 7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자 조건 가의 조건은 f 2는 4 조건 나는 뭐냐 f3이 f4보다 작아. 그 다음에 자 모든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더 크다면 f의 x1, f의 x2가 이렇게. 자 우선 그러면 우리 함수 개수 중에서 기본적인 거 하나를 보면 이런 거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 여기서 A의 x1, x2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러한 F의 가지수는 몇 가지? 조합. 이건 조합이야. 4 컨비네이션 3이야. 이게 4 컨비네이션 3. 그러니까 이 4명 중에서 한 번도 같은 애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여기가 화살 정의역에서 화살이 3발이 날라와. 그지? 그럼 요 4명 중에 3명이 화살을 맞게 되는데, 그지? 크기 순으로 맞게 정해져 있다 이거야. 크기 순으로. 응? 번호 작은 애가 쏜 화살은 작은 애가 맞아라 이거 아니야. 요 중에서 화살 맞을 애들 3명만 고르기만 하면 돼. 그치? 그러면 3명 골라지면 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얘가 쏜 거 맞고, 두 번째가 얘가 쏜 걸 맞고, 세 번째 얘가 쏜 걸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뽑기만 하면 돼. 요거는 뭐다? 4H3이야. 중복을 4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명을 뽑고 크기 순으로 맞아라. 같은 거는 그냥 나란히.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 4, 4, 5 이렇게 뽑혔다고 하면 어떻게 돼? 4 두 번, 5 한 번 뽑혔다면 이렇게 맞아야 되도록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기본기로 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런데 옵션이 앞에 이런 게 있어. 일단 F2가 4로 정해졌으니 자 1이 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뒤에 조건을 고려해서 1은 3 아니면 4밖에 못 쏘는 거야. 그지? F2가 4니까 1이 5나 6 이렇게 가면은 다에 어긋나니까 1의 대은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짝수여야 돼. 2 곱하기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뒤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자, 그 다음에 3, 4가 대응하는 것을 먼저 할 수도 있고 5가 짝을 먼저 정한 후에 3, 4가 나머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 예를 들어서 5가 4를 쏴버리면 3, 4는 어떻게? 네? 불가능하지? 그지? 그 다음에 5가 이제 뭐 5를 쏘았다. 그럼 3, 4가 가능한 방법은 4, 5 이거밖에 없지. 이 조건을 고려하지. 그지? 반대로 3과 4의 짝을 정하는 방법을 여기서 4, 5, 6, 7에서 두 개를 정하면 그 다음에 각각에 따라서 5의 선택이 달라져. 그지? 예를 들어서 3, 4가 4, 5를 각각 쐈다 하면 5는 세 가지. 맞습니까? 근데 3, 4가 만약에 3이 4를 쏘고 4가 6을 쏘았다 그러면 누구만 하잖아. 이렇게 되면 5의 선택이 두 가지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별로 일률적으로 곱셈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귀찮은 거지. 어떨 때는 곱하기 1, 어떨 때는 곱하기 3, 어떨 때는 2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2 다음에는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2를 곱하면 되는데, 그지? 뭐 1이 3을 쏘았을 때 일어나는 일, 1이 4를 쏘았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 선택하는 방법하고 3, 4, 5가 선택하는 방법은 독립이라서 영향을 안 주고받기 때문에 1이 선택하는 방법에 각각에 대해서 2를 곱하면 되는데 이 뒤에는 3, 4의 선택에 각각에 대해서 5가 일정한 선택이 안 된단 말이야. 응? 3과 4가 누구를 쏘느냐에 따라서 5의 선택의 가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따로따로 구별해서 세워야 한다 이런 거지. 오케이? 야, 승민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되었습니다. 잠깐 쉬자. 좀 기력을 회복하여라 친구들. 왜? 여기에서 잠깐만.